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지금 관리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리드당하고 있는 걸까? 이게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회사 생활, 바로 그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바로 그 기본 원칙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떠올려 보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통제만 하는 상사. 그리고 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다. 이런 영감을 주는 상사. 아마 직장 생활 해보셨다면 둘 중 한 명, 어쩌면 둘 다 겪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미묘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관리 그리고 리더십. 우리가 보통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먼저 관리부터 볼까요? 관리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통제와 절차예요.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모든 게 계획대로 오차 없이 착착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기차가 정시에 도착하게 하는 것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관리자는 부하 직원을 두고 권위로 지시합니다. 이거 하세요 하면 끝이죠. 반면에 리더는 추종자를 만들고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요. 한쪽은 억지로 해야만 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 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이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요. 리더십이란 당신이 원하는 일을 그 사람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기술이다. 정말 그렇죠?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리와 리더십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접근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설계한 말하자면 두 개의 거대한 청사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세기 초반부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두 개의 큰 흐름이 팽팽하게 맞서웠어요. 1930년대까지는 효율성, 구조,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고전적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니야, 사람이 먼저지 하는 행동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두 생각의 대결이 바로 지금 우리의 회사 모습을 만든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왼쪽의 고전적 청사진은 조직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봅니다. 직원은 그냥 그 기계의 부품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과 생산성이죠. 반면에 오른쪽 행동주의 청사진은 조직을 인간들의 집합으로 봅니다. 직원은 감정과 관계를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만족도가 성과를 높인다고 믿었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자, 그럼 이런 서로 다른 철학이 실제 회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회사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잘 짜인 기계에 가깝나요?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에 가깝나요? 먼저 기계 같은 조직, 바로 정태적 조직입니다. 딱 봐도 피라미드 구조에 위에서 시키면 아래는 무조건 따르는 상명 하달식이죠. 모든 게 정해진 규칙과 절차대로 돌아가고 중요한 결정은 전부 꼭대기에서 내립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수는 있겠죠.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유기체 같은 조직, 동태적 조직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구조부터가 프로젝트나 매트릭스 형태로 훨씬 유연해요. 의사결정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무엇보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중요하죠. 덜 형식적이고 훨씬 더 협력적인 분위기고요. 요즘 스타트업들이 딱 이런 모습이 많죠? 아니, 기계니 유기체니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고요? 천만에요. 지금부터는 이 선택이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병원, 그중에서도 간호 현장입니다. 병원의 간호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 이 기계 모델에서 인간 중심 모델로 넘어가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처음엔 조립 라인 같았다가 그 다음엔 작은 팀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온전히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거든요.
초창기 모델이 바로 기능적 분당 방법인데요. 이건 그냥 병원판 조림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A 간호사는 모든 병실에 주사만 놓고 B 간호사는 체온만 세고 이런 식이죠. 효율은 높았을지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내 몸을 전체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비인간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팀 간호 방식입니다. 이건 여러 간호 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서 특정 환자 그룹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조림 라인보다는 훨씬 낫죠. 드디어 협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좀 더 인간적인 돌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진화의 정점에 1차 간호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 한 명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주어진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여정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죠. 엄청난 자율성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24입니다. 24시간. 이 말은 즉 간호의 초점이 주어진 일을 끝내는 것에서 환자의 최종 결과를 책임지는 것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회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조직은 정교하게 짜인 기계처럼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일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여러분의 업무 경영과 성과,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